안녕하세요. 진태선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중공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 결정 시행안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와 여성 간부의 퇴직 연령을 각각 50세와 55세에서 55세와 58세로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퇴직 연령 연장은 한 부분일 뿐 더 중요한 것은 2030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보험 납입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즉 매년 6개월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보험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연금 수급을 위해 납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시불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최소 납입기간을 채운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을 선택하려면 조기 퇴직 기간이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 연령은 현재의 법정 퇴직 연령인 남성 근로자 60세, 여성 근로자와 여성 간부의 퇴직 연령인 50세와 55세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중국 정부는 대중들에게 퇴직을 3년 연기하고 사회보험을 5년 더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공 정부는 2021년부터 연금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으나 2024년 중추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선물을 발표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대중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중추절에 여러분의 회사는 무엇을 발송했나요? 연금 지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중추절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게 하네요. 그리고 연금 지연 대박 선물까지 주다니. 또한 한 네티즌은 세 가지 본질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연금 받을 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가 당신이 연금 받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회사가 당신을 퇴직할 때까지 고용해 줄까요? 이와 함께 아주 축하해주는 듯한 이미지가 붙은 문구도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며 이미 5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루 더 일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또 추가로 4년 더 일하는 시간도 드립니다. 네티즌들은 이 상황에 실망하면서도 중공정부의 연금 지연 정책의 숨은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 지연 뒤에 숨어있는 최소 납입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음험하고 악랄하다. 이는 사회보험을 5년 더 납부해야 하고 퇴직연금을 3년 덜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회보험을 매달 최소 1000위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6만위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매달 2000위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3년 동안 72,000위안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오늘날 우리는 최소한 13만 2천위안을 빼앗기게 된 셈입니다. 보아하니 중공정부는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철저하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공정부가 계산을 했더라도 대중들도 그 속셈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꼬며 말했습니다. 방법은 항상 문제보다 많다. 연금보험 납입기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퇴직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일하고 빨리 죽으면 완벽하다. 이 말은 중공정부의 속내를 정확히 짚어낸 셈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중공정부가 연금 지연 통지를 발표한 날 강소성의 한 네티즌이 위챗에 글을 올리며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매년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15년 후에 보험회사는 매년 우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을 납부한 후 보험회사가 미안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위약해야겠다. 앞으로 5년 더 납부해야 하고 20년이 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0년을 납부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또 미안하지만 돈이 없다. 5년 더 납부해야 돈을 줄 수 있겠다. 마음에 드나?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티즌은 이 정책이 중국 대중을 속이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으로 돈이 묶이는 건 봤고 집으로 돈이 묶이는 것도 봤지만 이제는 사회보험으로 돈이 묶이게 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은 대중이 이제 깨어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29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 제 아이도 29살에 아이를 낳는다면 저는 그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58살이 되어 아직 7년 동안 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85살까지 산다면 제 아이는 56살일 텐데 그도 저를 돌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9년을 더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자 관계임에도 서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난처한 정책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장수, 적은 출산, 조기 퇴직은 사회에 불가능한 삼각관계이다. 그리고 다른 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수, 적은 출산, 높은 퇴직금은 어떤 상황에서는 성립되죠. 이는 높은 퇴직금을 받는 중국 관료들을 암시하는 말일 것입니다. 실직한 사람들도 한탄하며 말합니다.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나는 45세도 되지 않아 실직했는데 내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인가? 이 질문은 정말 시의적절합니다. 현재 중국의 실업률은 폭증하고 있으며 실제 수치는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젊고 높은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내심도 강합니다. 하지만 많은 채용 공고에서는 나이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 35세 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년층들은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연금 연기를 수학 문제로 만들어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소왕이 2024년 3월에 30세입니다. 그는 60세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퇴직 연령을 3년씩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소왕의 실제 퇴직 연령은 몇 살일까요? 중공정부의 계속된 정책 변화로 보면 이 문제는 정말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책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낸 연금은 남의 아버지가 한 달에 10,000위안을 받게 하고 내 아버지는 한 달에 168위안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건 도둑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여포가 배신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여론관리를 잘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해당 네티즌은 누구의 아버지든 각자 알아서 모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의 연금 연기에 대해 호주로 이민 간 한 네티즌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뼈아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돈의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 같은 노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고요? IP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 네티즌의 부모는 해외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며 매달 상당한 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사회보험을 내는 사람들은 어려운 생계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빈곤층 노인들은 매달 겨우 약간의 연금만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올해 담배국에서 퇴직했는데 매달 퇴직금이 14,200위안, 각종 생활보조금이 1,000위안 정도, 연금이 2,000위안이고 연말 보너스까지 받아서 결국 매달 19,000위안 가까이 손에 들어옵니다. 친구는 61세이고 신고된 근로연령이 신분증에 적힌 나이보다 1살 적다고 해요. 이에 대해 하북성의 한 네티즌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담배국 간부의 경우 매달 퇴직금 19,000위안을 받으려면 30명의 젊은이가 사회보험을 내서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그는 퇴직금을 30년 동안 받을 것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가 받을 퇴직금은 684만 위안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년배들은 매년 2,900만 명씩 퇴직금을 받는 반면 현재 출생하는 인구는 900만 명으로 당시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22년 후 사회보험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텐데 그가 과연 그때도 그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석은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와 퇴직금 수령 간의 불합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인구가 많다고 싫어하고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인구가 적다고 걱정하며 내가 일할 때는 나이가 많다고 싫어하고 내가 퇴직할 때는 나이가 적다고 하는구나. 이 말은 중국 정부가 수십 년간 실행해온 가족계획정책의 2자녀, 3자녀 출산장려 정책과 법정 퇴직 연령 연기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무력감을 잘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족계획도 당신이 관여하고 학교에 들어갈 때 당신이 학비 면제를 취소했고 졸업 후 당신이 일자리 배정을 취소했고 집도 더 이상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당신이 결정했다. 당신 덕분에 가장 비싼 집을 사게 됐고 당신이 아이를 더 낳도록 장려하고 이제는 퇴직 연령 연장까지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평범한 대중들은 항상 중공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연금 제도의 불공평함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해외와 국내 소셜미디어에서는 산동성 청무연의 2023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통계 공보가 뜨겁게 퍼졌습니다. 이 공보에 따르면 2023년 청무연에서 지급된 퇴직금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 청무연에서는 기관과 공공기관 퇴직자가 8,778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7억 8,500만 위안이었습니다. 기업 퇴직자는 13,22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3억 6,900만 위안이었습니다. 또한 도시 및 농촌주민연금 수령자는 11만 9,4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2억 5,100만 위안이었습니다. 이를 계산한 결과 2023년 청무연에서 기관 및 공공기관 퇴직자의 1인당 평균 연금은 연간 8만 9,428위안인 반면 기업 퇴직자의 1인당 평균 연금은 연간 2만 7,912위안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도시 및 농촌 주민은 연간 2,1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즉 중공공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기업 퇴직자의 3배가 넘으며 일반 주민의 4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2023년 청무연에서 지급된 총 14억 500만 위안의 퇴직금 중 56%가 인구의 6%에 불과한 체제 내 퇴직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들끓었습니다. 민중들의 돈이 지배 계층의 기본 생계비로 다 나가고 있구나. 퇴직 연령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 이제 몇 년 후면 민중들은 먹을 것도 없겠네. 중국 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평함이다. 사람을 등급별로 나누고 있다. 이제는 그 실제 상황이 드러났을 뿐이다. 우리가 낸 사회보험금은 모두 관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겨우 몇 푼밖에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반 서민 가정의 노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2024년 9월 20일 X 플랫폼에 한 네티즌 착한 미소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중국을 모욕하는 일이다. 104세 노모가 채소 팔아서 아들을 부양한다고? 전국이 감동했다고? 이 네티즌은 하얼빈에서 104세 노모가 채소를 팔아 아들을 부양하는 소식이 전국을 감동시켰다는 기사를 캡처하여 올리면서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2018년 2월 17일에 발표된 것으로 흑룡강성 하얼빈시 노리구 민주양 광명촌의 104세 노인 유백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지능이 부족한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새벽 직접 재배한 채소를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도시의 아침 시장에 가서 채소를 판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의 아들이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것입니다. 104세라는 나이는 매우 드문 고령입니다. 이러한 나이에는 집에서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들이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정부의 지원이 없었을까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매일 새벽 도시로 나가 채소를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중공이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이 역설적입니다. 중공정부의 양로구호 변천사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중공정부의 구호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가족 계획은 좋다. 정부가 노인을 부양한다. 가족 계획은 좋다. 정부가 노인 부양을 돕는다. 노후는 정부에 의지할 수 없다. 퇴직 연령을 늦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자. 주택으로 노후를 해결하자. 노후 보장 아이 하나로 힘들다. 하나 더 낳자. 아이 셋이면 노후를 국가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다.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와 같이 중공정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구호를 바꾸면서도 결국 노후 부양 책임을 자식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를 두고 정부는 그때그때 구호를 바꿔가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공당국이 발표한 이 연기된 퇴직 정책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경제학자 이항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부가 베푸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전적으로 본인의 돈이고 정부에게 관리만 맡긴 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돈이 이미 다른 곳에 쓰여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정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졌으니 더 내야 한다고 하고 내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빚을 갚지 않는 행위, 즉 채무불이행입니다. 중공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도 속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틱톡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깨어나게 하자. 중국 민중들은 중공의 철저한 인터넷 감시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정부의 거짓말이 이제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